되겠어? 누가 현빈이 가방을 사람에 넣어놓고 잠궜대. 누구냐 진짜? 괜찮냐? 분명 우리 반 애 중에 한 명일 텐데 누가 그랬지? 분명 이런 짓을 벌인 범인은 너희 넷 중에 한 명이야. 지금 자수하면 선생님이 혼내진 않을게. 선생님, 전 진짜 아니에요. 제가 현빈이랑 얼마나 친한 친구인데요. 저희 어제도 현빈이 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선생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저 그때 그 일 일어났을 때 건우랑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쌤, 저 진짜 억울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현빈이한테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선생님이 크게 혼내지 않고 넘어갈게. 빨리 말해보도록 해. 저는 그때 건우랑 축구하고 있었고 축구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그냥 운동장에서 애들 축구하는 거 따라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빈이 가방이 어디 있는지도 전 진짜 몰랐어요. 어? 근데 너 축구할 때 없었는데? 그때 없었잖아. 아니야, 나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했잖아, 너네랑. 에? 니 없었어. 아니, 니가 근데 축구를 왜 해? 아니, 그때 축구장에 있었어. 아, 잠깐. 다른 증거는 더 없어? 아, 너 저번에 현빈이랑 싸우지 않았냐? 맞아, 니 싸웠잖아 그때. 맞네. 그때 그거 화해 다 한 거야. 니 화 안 했잖아. 화해 다 했어. 그냥 현빈이 그냥 니한테 화나 있었는데. 서로 그냥 좋게 끝나고 얘기했어. 맞아. 내가 어제 현빈이 집에 같이 놀 때 너 욕 엄청 하던데? 그때 현빈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냥 사과 받아줬어. 뭘 받아줘. 너가 잘못했잖아. 현빈이가 잘못한 거라. 솔직히 그것 때문에 내가 가방 숨기고 막 그런 애는 아니잖아. 맞아. 야, 그만해. 이따 다시 얘기하자.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떤 우리 반 친구가 현빈이 가방을 숨겨놓고 이걸 붙여놨어요. 근데 신증만 있어서 도저히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 방법이거든요. 이건 실제 CSI나 과학수사에서도 쓰이는 기법이라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어떻게?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애들 필통에서 몰래 펜만 꺼내주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사용해서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범인을 알아냈어. 네? 어떡해요? 이제 제가 드디어 누명을 벗을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도대체 법인이 누군가요? 크로마토그래픽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범인은 바로 건영이야. 그래, 건영아 현빈이한테 왜 그랬니? 그냥 장난 삼아서 해본 건데 현빈이랑 친해가지고 이 정도 장난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야. 선생님은 건영이가 현빈이한테 직접 사과했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현빈아, 진짜 미안해. 나 그냥 장난 삼아서 한 건데 너가 이렇게 슬퍼할 줄 몰랐어. 아니야, 건용아. 나 너 마음 다 이해해. 너를 용서하겠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이번 실험 소개 영상을 맡게 된 비니와 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실험 준비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종이는 과학수사대 도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 적는 란도 있고 뒷면에 보시면 간단한 실험 소개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네 가지 펜입니다. 이것은 실험에 사용될 거름종이입니다. 이거는 양면 테이프입니다. 이것은 투명 용기입니다. 이거는 실험에 쓰일 에탄올입니다. 이거는 물
물입니다, 물. 실험 준비물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용의자의 협박 편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드렸던 이 종이에 자가 있습니다. 이 자를 가지고 0cm에서 2.5cm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 표시를 해둡니다. 표시를 해둔 뒤에 잘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선을 쭉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글씨 바로 밑에 가도록 또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상태에서 이 종이를 4등분으로 접어야 합니다. 먼저 반을 접고 이 반에서 또 한 번 반을 접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또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용의자의 협박 편지를 분석할 준비가 되었으니 용의자들의 펜 또한 분석할 준비를 해야겠죠. 협박 편지를 분석할 때와 비슷하게 2.5cm를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1cm 정도 자를 이용하여 잰 후 자를 통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선 협박 편지와 같게 4등분을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등분을 접은 뒤 앞선 펜에 용의자들의 펜을 분석하기 위하여 용의자의 이름과 펜의 성분을 여기 밑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펜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펜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분석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의자들의 4가지 펜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협박 편지를 분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범인의 협박 편지와 용의선상에 오른 친구들이 자주 쓰는 펜 성분을 조사하기 위한 용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용액을 만들기 위해선 이 에탄올 용액과 물이 필요합니다. 에탄올 용액이 있는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물을 넣은 후 용액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에 쓸 용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험했을 용액이 완성이 됐는데 이 용액을 이 컵에 이 부분까지만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종이에 있는 펜 성분이 이 용액과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만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부어주고 나면은 이 종이를 겹치지 않게 넣어줍니다. 저희가 컵을 2개를 쓰는 이유는 비교할 때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천천히 해보기. 네. 이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펜의 성분과 범인의 협박 편지의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큐와 혁입니다. 그럼 먼저 크로마토그래피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운동선수들이 도핑, 즉 불필요한 약을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각각의 4종류의 사인펜에는 각각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만든 이 용매로 실험을 하게 된다면 각각 다른 성분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 성분에 자신들이 사용한 약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도핑을 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에 대해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험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줄만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연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혈액으로도 실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실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의 앞부분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 종이에 비해 조금 작다 보니까 이거의 한 반 정도, 4등분 한 거에서 반 정도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용의자가 쓴 편지, 이 종이도 4등분으로 나누는데요. 이 4등분에서 뭐 아무 군데나 상관없지만 그래도 제일 잘 나온 부분을 일단 먼저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두고 일단 냅둔 다음에 실험을 했던 이 종이를 반으로 좀 나눠줍니다. 자, 다 잘랐는데요. 이렇게 된 거에서 아까 드린 그 양면 테이프가 있을 겁니다. 이 양면 테이프를 이 실험한 종이 뒤에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가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다 마르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고 이제 이 도면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하나씩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협박 편지에서 자른 부분을 협박 편지 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런 뒤에 이제 각각 누구의 볼펜이었는지 성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름을 써줍니다. 비교를 시작해보면 협박 편지의 성분은 알코올과 만나서 아무 성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4명 중에 건용이 가장 애용하는 볼펜에서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CSI 과학수사대는 용의자 건용의 펜이 범죄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에이전트 Q. 지금까지 새롭게 돌아온 Q와 변함없는 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볼 태산고등학교 태랩 동아리의 김민아, 박윤지, 하채원, 임지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중 주의사항, 실험 방법,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범죄에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이는 여러 방법, 그리고 실제로 쓰였던 사례, 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인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양한 분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체로부터 이들을 분리하는 실험 방법을 말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탈리아 태생 러시아 과학자인 미하일 치베트에 의해 1900년대에 사용되었는데 식물의 다양한 색소를 분리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혼합물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액체, 기체 등의 이동상과 종이, 합성 수지 등으로 이루어진 고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동상이란 성분들을 자신의 흐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상을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기체, 액체, 초인계 유체 등을 말합니다. 고정상은 물질에 대한 친화성, 유지력이 있고 이동하지 않는 상을 고정상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이 이동상에 녹은 상태로 고정상을 통과할 때 고정상과 혼합물 사이에 다양한 결합 등에 의해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이동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각 물질을 분리해냅니다. 이동상이 기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됩니다. 그림과 같이 혼합물질이 이동상에 녹은 채로 고정상의 처음 부분에 있다가 이동상이 고정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혼합물질이
이동상을 따라서 고정상 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혼합물 속에 존재하는 각 물질의 성질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작점에서의 이동거리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혼합물 속의 물질을 분리하게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급격한 pH 변화나 온도 변화와 같은 충격을 주지 않고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중 주의사항으로는 출발선을 표시할 때에는 용매에 번지지 않도록 연필 혹은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잉크가 서로 닿거나 용매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및 변조 여부, 협박 편지 관련 범죄 등의 수사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 크로마토그래피를 직접 실험해 봅시다. 이 실험은 협박 편지와 용의자의 소지품 중에서 발견된 펜의 잉크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분석하여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및 범인을 찾아보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학생에게 과학수사대 카드와 명예요원증을 제공하며 더욱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으니 다 같이 만들어 봐요. 이 키트는 4인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키트에는 에탄올이 든 병 1병, 각각 다른 4종류의 검정펜이 1개씩 준비되어 있고요. 거름종이 6장과 투명용기 5개, 라벨 스티커 4칸, 양면 테이프 20칸, 그리고 과학수사대 도안 4장이 들어있습니다. 키트 외에 필요한 교사 준비물로는 정제수가 있고요. 학생 준비물로는 연필 또는 샤프, 가위, 신문지 또는 종이 타월이 필요해요. 이때 정제수는 정수기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험 실시 전 선생님께서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 별도로 연필 및 샤프, 자를 준비해 주세요. 테스트용 거름종이가 포함되어 있으니 협박 편지를 만들기 전에 검정펜 4종류의 크로마토그램을 확인한 후 펜 하나를 정해 협박 편지를 만드세요. 또 협박 편지를 만들 때는 학생들에게 협박 편지를 만들게 한 후 조를 바꾸어 실시하여도 좋아요. 실험 과정 중 자세한 점은 실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보고서를 참고하여 용매를 만들어 주세요. 에탄올이 든 병에 정제수를 넣어 총 60ml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라벨에 용매라고 적어 붙여주세요. 두 번째, 협박 편지와 용의자들의 펜으로 선을 그은 거름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셋째,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여 잉크를 분리한 후 잘 말려주세요. 그 후에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를 토대로 용의자가 사용한 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CSI 과학수사대 카드와 명예요원증을 완성해 주세요. 이 사진들은 실험 과정 중 나오는 결과들인데요. 협박 편지에 사용된 펜과 용의자들의 펜을 각각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해보면 어떤 펜이 협박 편지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를 잘라붙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용의자들이 가진 펜의 잉크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협박 편지에 사용된 펜과 일치하는 펜은 지효의 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완성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봅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양한 분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체로부터 이들을 분리하는 실험 방법으로 색소를 분리해낼 때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협박 편지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펜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에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이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 사건에서 마약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인다고 합니다. 마약 성분 검사 중 모발 검사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에 있는 핏자국을 분석하기 위해 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약물 도핑 검사를 하기 위해 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류 농약 분석에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가 실제로 쓰였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인 분석 장비 기업인 워터스 코퍼레이션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ARC HPLC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부코 박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데 있어 신뢰성 있는 테스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제약회사 전용으로 이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 좁은 오차 범위를 요구하는 미국 약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선된 성능을 가진 기기의 필요성을 느껴 ARC, HPLC를 개발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장비가 비용 절감 및 더 높은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ARC, HPLC를 이용한 로잘탄 칼륨 분석에서 재현성 부분에 있어 미국 약전 USP의 요구사항보다 4배 이상 좋은 데이터를 도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관리 및 백업, 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제약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워터스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새로운 ARC-HPLC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함과 동시에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ARC-HPLC는 자사의 기존 분석 기기 및 타사 기기에서도 쉽게 분석법을 옮겨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실험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인 다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잔류 농약 분석,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AI를 접목한 기술 개발로 식품 산업 분야의 성분 분석 비용 및 시간 절감. 세 번째로는 약물 도핑 검사. 네 번째로는 신약 개발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생각보다 여러 방면에서 쓰이는 모습을 보고 되게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겠다 하며 사뭇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더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테레비였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